다 잘하는 것처럼만 보이잖아요. 네. 왜냐면 네. 그런 것만 기사에 나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부러움을 갖고 이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거. 아주 뭐 크게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잘 되고 있는 거, 남의 떡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서 그렇지. 저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골든벨 같은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은 게 아니고, 제가 맞자마자 폐지가 된 프로도 2개인가 3개나 있었어요. 네. 하필이면 프로그램 제목이 94일생이란 프로가 있었는데, 살아남지 못했고요. 진짜 웃기죠. 그럴 때 그냥 저의 특징은 좌절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 근데 그때는 방송국에 속해 있으니까 뭐 당연히 시키면 또 해야 되는 건데,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 책이 나오고, 2번째로 제가 이제 정말 작가로 살겠다 선언하고 나와가지고 일본에 관한 책을 냈는데 모든 게 다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일본어를 못하고 저는 제 언어가 되는 나라를 가고 싶다고 했는데 출판사 측에서 앞으로 다른 어떤 나라 가는 건 다 마음대로 선택하지만 이번만큼은 우리 뜻을 따라달라. 지금 너무 일본이 핫하니까. 그래서 저는 핫하지만 저랑 안 맞고 제가 잘 모르는 나라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출판사를 따라서 일본을 갔고 근데 언어도 안 되고 저랑 뭐가 이렇게 찌리리 통하는 것도 없는 나라인데다가 너무 많은 게 다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그래서 더 깊이 찾는 게 너무 어려운 데다가 좋은 얘기를 해도 욕먹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고 나쁜 얘기를 하자니 그럼 너 왜 썼어 이럴 거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뭐 어떻게 이도저도 아니게 하여간 열심히는 했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 편집자랑 지금도 굉장히 친하고. 근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책이 나왔고 이 작가로서 이제 나는 이게 그 소프트 랜딩을 하는 거에 이제 실패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좌절을 했고 제가 스스로 그 절판을 시킨 책인데 거기서 만약에 그만뒀더라면 지금의 이 자리가 없었을 거고, 또 이제 그 다음 책으로 아르헨티나 편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이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진짜 내가 느낌이 오는 책. 이 세상의 다른 나라는 다 내가 원할 때 가는데, 인도하고 아르헨티나는 때가 되면 그들이 부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아르헨티나가 날 부른다고 제가 주장해가지고, 그 멀리까지 비행기 28시간 타고 갔어요. 가가지고 진짜, 막 코피 날 정도로 열심히 막 별의별 거 다 하고 막 탱고도 배우고 그러면서 사진을 막 3만여 장을 찍고 사진 작가를 대동해서 가고 막 일을 벌렸는데 여행을 며칠 안 남겨두고 도둑을 맞아가지고 깡글이 없어졌어요. 그 모든 글과 사진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가 신이 정말 나를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치면서 시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포기하지 않았고 하여튼 그 도둑 맞은 이야기가 중심으로 된 아르헨티나 여행기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다 있는데도 어떤 저처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 답이 없어 보이고 무슨 룰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면 타고난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 일을 해내시는 분들도 성공한 사람들한테 다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 거예요. 딴 게 없어요. 뭘 타고나고 처음부터 뭐가 신이 내린 것처럼 뚝 떨어지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중에서 계속 매일매일 씨를 뿌리는 거죠.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제가 만났었는데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해줬어요. 막 계속해서 농부처럼 아침마다 자기는 씨를 뿌린다 생각하고 매일 글을 쓴대요. 그러다 보면 어떤 글인가가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세계적인 작가니까 막 술술술술 소설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수십만 개 씨를 뿌리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핀다는 거죠. 아무튼 그게 제 이제 설명이고요. 그랬는데 너무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좀 지치는 순간이 왔고 그게 2년 반쯤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지쳤을 텐데 제가 모르거나 외면한 것 같아요. 근데 해온 대로 말하자면, 계속 추진해 나가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스페인으로 유학 갔을 때 얘기해드렸잖아요. 9시 뉴스 하고 있을 때 뭔가 불행했다. 근데 그게 신호가 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이미 신호가 시작이 됐고 이렇게 너 막 제정신 아니게 앞으로 달리면 살면 재미없어 라고 이제 신호를 제 자신이 저한테 준 건데 그때 과감하게 휴직을 하고 스페인 갔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가서 안 쉬고
저 속사 과정 했거든요. 그것도 인텐시브 과정으로 해가지고 2년짜리 1년에 맞추는 거여서.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프리랜서 한 13년 동안에 뭐 10여 권의 책을 썼으니까 정말 쉬지 않았고, 허핑턴 포스트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지금 이름 허퍼스트로 바뀌었지만, 그 편집인을 하면서 한국에 이제 뿌리 내리는 일을 제가 3년을 했었고, 동시에 알랭드 부통의 인생학교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비즈니스예요. 이게 뭐 돈도 벌어야 되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그 어떤 문제 같은 거에 대한 관심도 갖고 철학적인 연구도 하고 사람들 이야기 고민 들어주고, 그러니까 감성과 이성과 뭐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서 너무 많은 인풋을 해야 되는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도 되게 지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지나친 책임감, 한국 사람으로 살면서 그러니까 뭔가 항상 열심히 살아야 되고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꾹꾹 뭐 저 감기 걸려도 부모님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남을 배려하는 성격이어서 혹시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맞달 컴플렉스 같은 거 있으니까 감기 걸리면 어렸을 때도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콜록콜록 걸었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골든벨하고 이럴 때 정말 너무 많은 그 순수한 고등학생들의 사랑을 내가 한 몸을 받았는데 어떻게든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사명감이 너무 앞섰고, 그 다음에는 직원들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이 친구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또 앞섰고, 막 이러는 중에 저는 이제 잠이 잘 오지 않는다던가 계속 뭐 1시간에 한 번씩 깨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번아웃 증세가 다 나타났어요. 짜증나고. 원래 좀 그런 일이 잘 없어서 대학교 때 친구들 사이에서 손민아를 한번 화내게 하는 사람한테 돈을 몰아준다는 내기까지 했었대요. 그 정도로요? 네, 그 정도로 제가 성격이 유한 편이었는데, 이 사업 뭐 하고 이렇게 막 지치면서 일에 너무 지치니까, 어떤 때는 한번 지금도 기억나는 게, 친구 생일 파티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막 농담을 한 거예요. 원래 웃겨야 되잖아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이 세상에 이 귀한 시간에 내가 지금 여기 왔는데 나에게 저따위 말을 빨리빨리 축하해주고 할 일하고 가고 싶은데 왜 저렇게 실없는 농담에서 시간 낭비를 하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간에 쫓기니까 이제 막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변해가는 거에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 자신에게. 그리고 뭐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고 뭐 이러면서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계신 이거 보고 계신 분들 비슷하실 수 있는데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있고 맞아요. 여태까지 해온 것들 뭐 어떻게 다 갑자기 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네. 때문에 도저히 그거는 말이 쉽지 뭐 갑자기 뭐 훌훌 털고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못하고 이제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하와이 관광청이랑 제가 같이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갔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늘 여행 다니고 즐겼다고 생각하시지만 한 80% 이상은 다 출장 일이었죠. 일이었네요. 네네네. 여행이 저에게 일이니까. 이제 가가지고 그때도 하와이를 한 달 동안 8개 섬을 다 돌면서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러 갔어요. 카메라 스텝을 3명이나 이제 데리고 팀을 꾸려서 이제 날아갔어요. 밤에 도착했고 그날 별을 보면서 와 진짜 아무리 출장을 와도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한참 기분이 좋은 상태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받아보면서 마시고 천국이야 막 이러면서 차를 타고 떠나는데 호텔에서 차가 출발하자마자 10분도 안 돼가지고 운전하는 친구가 외국인이었는데 no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왓 이러고 그 사람이 보는 데를 똑같이 쳐다봤더니 미국의 차들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러니까 정말 탱크 같은 차가 우리를 향해서 돌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신호 맞게 갔는데 이 차가 나중에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뒤에 아기를 태웠는데 아기 카시트가 풀려서 애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거 보다가 그냥 빨간불을 못 보고 자기도 모르게 뒤를 보니까 또 다리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속력으로 와서 저희 차를 받았는데 보고 제가 한 3초 되는 시간 동안 딱 제 자리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3초 되는 시간 동안 그 차가 오는 거를 보면서 처음에는 우리 뇌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 부정해요. 부정. 아니야. 아닐 거야. 설마. 그럼 왜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누가 뭐 좋아하는 사람이 뭐 누구 바람 폈다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니야.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딱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보면서 아니라고. 설마 오겠어?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 돼. 막 말로 막 자기 혼자 중얼거려요. 근데
그러다가 한 2초 있다가 이제 너무 가까이 오니까 뇌가 이제 인정을 하는데 진짜 이상한 기분이에요. 내가 나의 죽음을 그냥 억셉트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죽도록 프로그래밍 돼갖고 태어났던 애구나. 내 삶이 여기까지였구나. 라는 거를 이제 딱 수용하는 순간, 저의 소중한데 미처 돌보지 못했던 인간관계의 사람들 얼굴이 눈앞에 정말 진짜 드라마 속에 나오는 것처럼 크게 이렇게 팝업 창이 확 떠오르듯이 제 앞에 딱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 마이 갓 하는데 그냥 빵 부딪혀가지고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진짜 끔찍해요. 지금도 저는 우측 그 교차로에 오른쪽에 차가 나올 수 있는 길을 지날 때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이때 충격과 막 그 타는 냄새와 누군가가 뭔가 타고 있다고 해서 기어 나오려고 했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서 누가 끌어냈고 정신을 잃었는데 뭐 하여튼 앰뷸런스에서 그 119 그 911이죠, 미국은. 그 사람들이 그 무전하고 의사가 다시 못 걸을 수도 있다. 검사를 뭘 더 해보자. 막 이런 얘기 다 이제 기억이 나요.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 내가 굉장히 오만하게 마치 끝을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를 다 희생하고 다 날려버리고 너무 일만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일 죽어도 오늘 내가 이런 일 하는 거 후회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매일 한 번씩 생각을 해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질문을 해보니까 일단 그때 하고 있던 일들은 다 접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죄송하지만 제가 하고 있던 프로젝트들을 연결해서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넘겨드리고 그리고 나서 모든 거를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꾹 눌려있던 제 감정이 이제 다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미나 사실은 나 불행해. 네가 나를 너무 돌보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말을 할 틈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책을 보고 너무 울었대요. 어떤 유명한 잡지 편집장이에요. 며칠 전에 만났는데 왜 눈물을 흘렸냐 그랬더니 자기도 불행할 시간도 없이 살았다는 거를 책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감정을 너무 억누르고 있으면 내가 좋은 건지 행복한 건지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나이 먹으면 감정이 무뎌진다 그러고 뭐 너무 감정대로 뭐 살아가는 거는 좀 철 안 든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아닌 거죠. 감정은 계속 감정대로 돌봐야 되고 왜 인사이드 앤 아웃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맞아요. 엄마 아빠한테도 다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 아이들이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일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살다 보면은 이 감정들을 돌볼 수가 없고 어느 순간 얘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예 불행하다는 얘기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다행스럽죠. 그걸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저도 책을 이제 보면서 거기에 보면 이제 서평 같은 게 이렇게 독자분들이 많이 남기시잖아요. 네. 거기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진짜 잠시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덕분에 나는 어떤 걸 또 내 마음은 어땠는지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되게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 이제서야 좀 내 마음을 좀 돌아볼 그런 시간을 주셔가지고 그 책을 계기로 그렇게 좀 좋은 시간을 갖게 됐다라는 그런 글들이 서평에 진짜 거의 공통된 점으로 그렇게 쭉 나오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특히 이제 뭐 전에 책들도 재밌게 읽었다 뭐 이런 평들을 해주실 때 기쁘지만 특히 이번에는 이 책을 써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개인적인 메시지도 뭐 제 이렇게 찾아보면은 뭐 저희 회사 뭐 인포 메일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데들 있잖아요. 아니면 소셜 미디어 같은 데 플랫폼에다가 너무 많은 분들이 장문에 거의 논문에 가까운 그런 고마웠다는 얘기를 보내주셔서 감동적이에요. 예,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번 책 쓴 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쓰는데 어렵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래도 털어놓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두운 감정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마주하게 되신 거잖아요. 되게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없구나 생각보다. 그런 마음 이제 어두운 마음을 마주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그럼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셨는지. 제가 너무 그때 이제 좀 직관력이 좋은 편일 때가 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 불행하다는 소리를 듣고 이거는 평상시에 뭐 조금 우울하고 짜증났던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딱 둘러보니까 제가 태국에 있는 어떤 여행지에 가 있었는데 그 리조트에 명상 수업을 하러 잠깐 들른 인도인 구루 같은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한테 왠지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상담을 신청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시간이 없으시다고 그 리조트 측에서 이분의 상담이 6개월 동안 예약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6개월씩이나 예약을 하냐. 그때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직장을 다니고 계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한 번, 두 번 두드려보고 안 되는 일들을 그냥 포기하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손민아는 항상 운이 좋아. 어떻게 거기서 인도인 구루를 만나서 탁탁탁 이렇게 상담받았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안 된다고 거절당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 포기를 안 해요, 잘. 그래서 몇 번을 찾아가서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안 된대요. 시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계속 이제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작전을 바꿨죠. 아, 내가 끝까지 조르면 이거 진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반대 작전으로 나가서 내가 말하는 게 직업인데 이거 설득 못한 바보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작전을 짜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너무 이해한다고. 선생님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상담 안 받아도 괜찮고 대신에 선생님께 꼭 한마디만 전해달라.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 상담 못 해주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만 선생님을 만나서 1시간을 얘기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반대로 뒤바뀔 것 같은 직감이 있다라고 하더라. 그 얘기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내 인생이 달라질 게 확실하니 알고만 계시라고. 엄청난 무게감을 건네드렸네요. 근데 안 하셔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안 하실 수가 없겠는데. 끝까지 강조했어요. 했더니 좀 이따 2시간 있다 전화 오더라고요, 방으로.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렸더니 안 되겠다고, 자기가 쉬는 날 낮에 잠깐 나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이렇게 괴롭혀드리면 안 되는 건데 저 너무 데스퍼레이트 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자기 휴일인데 다른 일정 안 하시고 나오셔서 1시간 상담해준다고 했다가 한 2-3시간 저랑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죠. 이게 지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고요. 정신은 성취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힘이 원래 센 데다가 점점 멈추지 않고 커지는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의 특성은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건 다 이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신력 강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고 마음은 진짜 이 순수하고 철 안 듣는 그냥 인간 본연의 감정 같은 그런 것들이고 얘는 되게 본능적인 거. 아, 뭐 먹고 싶어. 누구랑 뭐 놀고 싶어. 나 뭐 해보고 싶어. 호기심. 요런 거인 거예요. 근데 얘는 되게 진짜 아기 같아가지고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금방금방 만족하고 뭐 이렇게 토라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이런데 대신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더라도 자주 들여다보고 괜찮은가 이렇게 마치 식물 키우거나 아이를 돌보는 거랑 비슷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몸은 정신이든 마음이든 뭐가 됐든 간에 얘네가 하려는 일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진단을 내리신 건 너무 어릴 적부터 열심히 하는 한국 사회에서 뭐든지 그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책임감을 지나치게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오고 또 여러 가지를 성취해 오면서 정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이 세져 있고 그 사이에 더군다나 뭐 제 성취만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남들도 도와준다고 인생학교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까지 딱 오지랖을 막 버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은 뒤에서 소외돼가지고 왜 맨날 남만 오히려. 챙기고 뭐 일만 하고 나는 뭐야 약간 이렇게 이제 마치 엄마가 너무 바쁜 엄마를 두고 있는 애처럼 된 거예요. 빵 와닿네요. 네, 너무 바쁘게 일하고 그 다음에 너무 남의 집 애만 챙기는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남의 마음은 막 돌봐주는데 진짜 너무 이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얘는 너무 상처를 받고 엄마는 커리어가 쌓이는데 아이는 자꾸 작아지고. 엄마 커리어 쌓이고 엄마는 나는 안 챙기고 남의 집 애가 아프다 그러면 가서 막 챙겨주는 애 엄마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몸은 지칠만 하면 열심히 도와주는데 지치면 데려다가 요가도 시키고 뭐 비타민도 막 먹이고 뭐 홍삼도 먹이고 그리고 여행도 보내고 막 이런 다음에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옳다고 나고 다시 데려가서 또 일을 시키니까 얘가 이제 더 이상은 안 속는다. 라는 시점이 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너는 아마 그게 온 것 같다고 하면서
큰 병이 나든지 아니면 완전 이제 파업. 나 이제 안 해. 나 이거 안 해 먹을래라고 얘가 이제 파업을 선언하는 건데 제 몸과 제 마음이 총 파업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다 그만두고 일을 아무도 못 시키고 연락도 못 하는 곳으로 멀리 가서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상대를 안 해줬더니 넌 뭘 원하니? 그래서 대답을 안 해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썼던 버킷리스트를 찾아보니까 뭐 살사 춤 배우기가 1등이던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쿠바를 갔어요. 거기는 인터넷도 안 되고 어차피 연락도 안 되고 뭐 잡으러 오려면 너무 멀잖아요. 도망을 치자. 그래가지고 버킷리스트에 있는 거 하나씩 실천하기 위한 여행을 떠났죠. 시작이 쿠바였습니다. 쿠바에서는 또 생각 어땠어요? 쿠바는 원래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가서 이제 막 아무 생각 없이 춤추고 놀아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야 저도 알겠는데 마음이 춤추고 싶어 이래가지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 멀리까지 모든 거에 의미를 엄청 부여했어요. 제 생일날 비행기 탔어요. 이건 내 birthday gift다. 나의 self birthday gift. 이래갖고 생일날 일부러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그걸 타고 이제 쿠바까지 가고 이랬는데 이 마음이 끄집어낸 제 겨우겨우 그래 이거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하고 좋아하니까 정신이 또 가로채는 거예요. 춤? 그래.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제일 좋은 선생님의 그 사전에 다 준비를 제일 좋은 학교 찾아서 등록하고 그다음에 뭐 어제 배운 동작 오늘 안 하면 짜증나고 엑스트라 과외 수업 받아서 다시 수업해서 완벽한 동작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놀다 가면 되겠어? 그래서 촬영하는 사람을 또 구해다가 하나라도 얻어야지. 영상 유튜브라도 해야지. 영상으로 만들고 점점 일로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너무 힘들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마음이 하려는 거를 자꾸 그때마다 정신이 가로채는 게 이거구나를 제가 알아가지고 너무 미안하지만 촬영하기로 한 친구한테 너 이제 일 그만하라 그러고 카메라를 접어서 다 트렁크에 넣어버리고 코스타리카로 날아갔어요. 쿠바가 너무 좋았는데 좋으면서도 좀 슬픈 나라였고요. 왜냐면 너무 빈곤보다 더 무서운 건 자유의 부재라는 걸 저는 알게 됐고 그래서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는 변화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느끼면서 또 동시에 가진 게 너무 없는데도 그 친구들 말에 의하면 너무 변화될 그게 없으니까 그냥 걱정 없이 현재를 자기들은 즐기고 감정의 자유를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거를 갖고도 행복하지 못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타리카 가서 서핑하고 뭐 요가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버킷리스트가 이탈리아어 배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태리를 가서 제 자체적으로 시골에서 그냥 어학연수 비슷하게 혼자 이태리어를 좀 배우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선생님한테. 돌아가서 다시 상담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책이에요. 질문 하나만 드려도 확실히. 제가 한 5개 대답했죠. 네, 충분히. 네. 충분히 그 안에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께서는 루드라 선생님이 정말 잘 왔다고 하셨고요.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근데 아직도 너는 너무 의무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모르게 뭐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여러 가지로 저한테 정리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진짜 잘 찾아왔다고 하셨어요.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아예 본격적으로 좀 선생님하고 세션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매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상담을 받았고요. 뭐 두려움이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를 실천할 수 있을까 해서 명상하고 호흡법 같은 것도 좀 배웠고 그리고 진짜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나누고 맨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셨죠. 처음에는 잘 모르셨지만 근데 그 나중에 저한테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낸 게 아니고 네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로 책을 쓴다면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제 한국 분들 상담을 전에 많이 하셨대요. 좀 이렇게 유명한 집안의 그런 분들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셨는데 문제가 다 비슷하대요. 무슨 일을 하건 얼마나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다 비슷하대요.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건가요? 너무 지나치게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리고 너무 항상 요것만 잘하면 요것만 모으면 요것만 마치면 이러면서 현재를 다 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그런 패턴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뭐 의무는 아니지만 네가 만약에 책을 쓰고 싶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한 거 갖다 써도 된다. 그리고 더 뭐 자료가 필요하면 물어봐라. 나는 그냥 오로지 그분은 뭐 돈을 벌고 그런 그 세속적인 그런 일을 하는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냥 되게 봉사 같은 거 하러 다니면서 뭐 상담도 하시고 또 평생을 그 평범한 사람들이 받는 교육을 받으신 게 아니고 그런 분들 이렇게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런 스승들을 쫓아다니면서 수행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종교적인 멍크는 아니지만 그런 수행자로서 저한테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그때 가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우리 이야기를 써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이제 다니는 회사를 먼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작가님께서 다녀오시고 나서 혹시나 이렇게 많이 물어보신 분들한테 좀 권해주는 좀 평소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 정신을 조금 이렇게 하고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지금 1년하고도 몇 개월을 저는 기차도 탄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비행기는 고사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어디를 안 움직인 건 되게 오랜만이에요. 어떤 해에는 6개월 만에 적도로 4번 넘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정도로 돌아다녔는데 그래갖고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괜찮냐고. 막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오히려 저는 너무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번 그 쿠바, 코스타리카,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마지막에 딱 어떤 걸 깨달았냐면 야 정말 이걸 여행자 거라서 할 말은 아닌데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구나. 내가 화해하고 내가 대화하고 내가 들여다보고 내가 케어해야 되는 거는 내 마음이니까 항상 나랑 있었는데 얘를 내가 끌어안아 주지 못했기 때문에 허전해서 맨날 어딜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랑 같이 있고 내가 얘랑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이 방 안에서도 얼마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여행을 할 수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뭐 하여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벌어져도 그냥 집 안에서 너무 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저도 일에도 타격이 많았고 이랬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떤 또 깨달음이 있었냐면 세상이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이럴 때 아니 왜 이렇게 풍파가 치고 이렇게 회오리를 불고 나는 어떡하지라고 당황을 해서 배 안에서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 배가 더 잘 뒤집혀요. 차라리 정말 이럴 때는 이런 폭우가 치고 이런 것들을 좀 초연하게 오히려 나와의 관계 설정에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바꿀 수 없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손을 놓고 대신에 내가 정말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힘을 기울이다 보면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조금 초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거는 제가 예전에 했던 물론 뭐 휴직하고 스페인 가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았고 정말 저의 인생에서 후회 없는 어드벤처긴 하지만 조금 더 현명하게 내 삶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일상 속에서의 미니 휴가를 실천하시는 거를 권해요. 일상 속의 미니 휴가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저의 패턴은 완전히 방전이 될 때까지 일을 한 다음에 완전히 오버차지가 될 때까지 충전을 하고 이거의 연속이었다면 지금은 선생님 만나고 상담을 하고 나서 이 책을 쓰는 과정도 저에겐 너무 명상 같았고요. 이거를 하면서 너무나 일상 속에서 약간의 그 숨통 트이게 하는 그런 시간들하고 여유를 갖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다못해 5분이 되더라도 거기에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거죠. 지금 나의 휴가야.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잠깐 나가서 공원을 걸으실 때 그냥 산책, 시간이 쫓기는 산책이 아니라 5분이 적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대신에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시지 말고 혼자서. 혼자, 왜냐면 혼자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하고 데이트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과.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하고 보내는 시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결여되면 그때는 굉장히 허우적대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내가 나하고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감 있게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과학적으로도 한 3분 이상 하루에 자기한테 정말 좋았던 기억, 너무 행복했던 여행의 추억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를
눈을 감고 떠올리거나 아니면 진짜 좋은 산 같은 거를 이렇게 자연이 갖고 있는 치유의 힘이 있어요. 녹색. 그런 거를 이렇게 바라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30%가 순간적으로 확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2시간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런 미니 휴가를 매일매일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명상하고 이런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딴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몸과 정신을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지 그냥 점검하는 시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왜 자꾸 딴 생각으로 흘러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조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내 주변에 들리는 소리 그 다음에 나에게 느껴지는 감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면서 아 내가 여기 있구나 내 마음이 여기 있고 내 정신이 여기 있고 내 몸이 여기 있구나를 느끼는 게 명상이에요. 그게 정말 가장 기본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루에 진짜 3분, 2분, 1분도 돼요. 뭐 많으면 정말 5분, 10분.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규칙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사람이 어떤 일에 습관을 갖게 되는 기본 시간이 24일이라 그래요. 24일만 눈 딱 감고 실천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빠지면 이 안 닦은 것처럼 찝찝한 그런 때가 오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게끔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정신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워워하고 멈출 수 있게 되고 또 이 아이가 상처받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갑자기 보이지 않던 내 주변에 행복한 일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번아웃이 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다 때려치우고 막 한 달씩 휴가 가는 거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배워서 잘 우리가 몸을 사리고 기다려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 시대는. 잠깐 얘기하고 나서 다 때려치고 여행을 가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렇게 안 해도. 아니에요. 네, 저는 근데 예전부터 때려치지 말라는 주의예요. 제가 이제 갑자기 웃긴 얘기 제가 이제 기업 강의를 가면요. 제가 특히 이제 퇴사를 한 지가 13년인데 아직도 그걸로 해서 제가 퇴사의 무슨 아이콘으로 지금. 맞아요. 그 임팩트가 너무 셌어요. 네, 그래서 퇴사가 너무 이제 화두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시대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퇴사가 너무 모든 사람들이 로망이고 막 이럴 정도로 퇴사가 막 그 사람들에게 화두가 되면서 제가 갑자기 제2의 전성기를 말해서 퇴사의 아이콘으로 진짜 그 강연도 많이 다녔는데 기업 강연에서 저를 초대를 하신 다음에 되게 웃겨요. 일단 초대를 하세요. 왜냐면 사원들이 너무 원한대요. 그 다음에 HR팀에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저희 회사 직원들 그만두면 안 되니까 얘기를 좀 살살 해달라고 했는데 진짜 웃겨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면 제 강의는 퇴사를 하시라가 아니라 절대 그러면 안 된다가 더 많거든요. 그런 내용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큰 중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내가 적을 두고 일을 했던 것에서 다른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선택을 할 때 이거는 간단한 결정이 아니고요. 구관이 명관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전보다 후가 100% 아니 200%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해야 되는 타이밍인가 해도 되는 타이밍인가, 나에게 맞는가라는 거를 잘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는 한 번에 퇴사하지 않았고, 일단 휴직을 한번 해봤고, 맞아요. 그래서 간을 봤다. 썸을 탔다. 그리고 한 달이 싹 걸치고 나왔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시작할 때 끝날 때 저는 다 썸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들어갈 때도 가서 인턴도 해보고 봉사활동도 해보고 이게 진짜 나한테 맞는 일인지 안 해보고 들어가면은 깜짝 놀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만둘 때도 썸을 타면서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서 이렇게 잘 하셔야 되고 지금 코로나19의 이 멈춰있는 시간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이것저것 고민해 볼 수 있고 다른 것들을 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썸을 타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지 확 그만두시거나 이런 거는 저는 사실 좀 반대입니다. 아까 중간에 이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마음을 이제 케어해줄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명상인가요? 날 자신 만나는 그런 네. 방법이? 근데 명상이라는 거는 꼭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실제로 전문 명상가들이 하는 특히 뭐 서양에서 이렇게 명상이 많이 그 발달하고 이런 나라들의 사람들이랑 만나서 인도 분들이나 뭐 네. 하여튼 만나서 얘기해 보면 명상의 종류는 수십 가지예요. 워킹 메디테이션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걷는 것도 명상이에요. 걷는 것도요? 네. 대신 혼자 걸어야 돼. 혼자. 혼자. 네. 혼자 한 거 천천히 막 우리 왜 그런 거 있죠. 경고하듯이. 네, 막 빨리 걷게 살 빠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웃고 파워워킹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그냥 천천히 음. 한 걸음 생각하면서 걷는 거 명상. 그리고 워킹 명상, 워킹 메디테이션이라고 하고요. 뭐 러빙 메디테이션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마음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선생님의 리드하에 하는 명상도 있고 아니면 그 피지컬 요가를 하더라도 정말 천천히 하는 요가들이 있거든요. 뭐 잉 요가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명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기를 쓰는 것도 저에게는 제일 좋은 명상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일기예요. 아, 일기. 네. 제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말 이렇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저에게 질문도 하고 관찰하는 거죠.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제3자가 돼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일기 그런 것도 명상이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다 명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뭐가 제일 맞는지 뭐 그림을 그리신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시애틀에 있는 구글 본사에 가봤더니 너무 멋있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회사 내에 그 큰 이런 공간에다가 여러 가지 가구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해놨어요. 이제 남자 직원들이든 여자 직원들이든 누구든지 거기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그만 것도 뚝딱거리고 만들고 뭐 깎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훌륭한 명상의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잡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또 만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